검찰이 압수수색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성남시장실은 또 빠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장실 빼면은 뭐 어딜 추가 압수수색한 거예요? 어제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직원들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압수수색 때도 시장실과 시장 부속실, 그러니까 비서실이 빠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빠졌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나와서 두 가지 얘기한 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장실이 빠진지를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유동규 씨에게 분명히 이제 배임과 뇌물로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배임 혐의라는 건 늘 이제 우리가 흔히 오너, 가장 최종 결정권자한테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게 배임 혐의인 거죠. 근데 과연 유동규 씨가 최종 결정권자냐 아니면 그 윗선인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인 거죠. 예. 그러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꼭 이재명 성남시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근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성남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미 이제 시장은 바뀌었지만 당시 시장이 썼던 공용 컴퓨터라든지 공용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이 가장 중요한 이번 수사의 키 포인트일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 참 이상한데 총장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총장이 어제 발언 중에 또 하나의 논란이 뭐였냐면 본인은 9월 26일 날 이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된 건 10월 15일입니다. 1차 압수수색이. 그럼 무려 거의 20일 가까이 압수수색을 방치했다는 건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총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어제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에서 뺐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에 뺐다라는 답변을 김호수 총장에게 예상을 했는데 나는 몰랐다. 라는 답변이 나오니까 이게 일종 좀 이게 황당해진 겁니다. 들어보시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이 빠져 있는 것은 대검은 몰랐어요? 수사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몰랐는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하셨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중앙지검에 지시를 하셨는데 중앙지검이 그럼 문개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다는 것까지는 그러면요. 알고 성남시장실의 압수수색 필요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장소를 압수수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지는 수사팀이 문개수사를 하고 판단합니다. 있는 거니까. 자, 이거 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대목도 있어서 검찰 출신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성남시청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였고 언론 보도에 주로 나왔던 건데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성남시장실이 빠졌다라는 것을 검찰총장이 몰랐다라는 답변을 지금 야당의 또 돌직구 멤버 전주의 의원이 계속 캐묻자 저런 답변이 나왔는데 모를 수 있습니까? 저 말은 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언론에 바로 나왔잖아요. 성남시청 압수수색 했는데 왜 성남시장실하고 시장 부속실은 안 했느냐. 예. 그게 바로 그날 언론에 나왔어요. 인터넷에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걸 총장 자체가 몰랐다는 얘기 말이 되지 않고 이건 수사팀의 판단이다. 물론 수사팀이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수사팀이 압수수색할 때는 총장이 다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거죠. 수사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이걸 정말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 두 번째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역량이 없으면 파헤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어떤 행태를 보면 수사 의지도 없고 수사 역량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사 의지 측면에서는 지금 성남시청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곳이 성남시청이거든요. 그런데 변두리만 형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우리 아까 그 유동규 휴대폰 봤잖아요. 그때 그 과정에서 거짓말했잖아요. 던진 적이 없다고. 그런데 사실 CCTV도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길거리에 있는 CCTV도 확인하지 않고 던진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청이 압수수색인데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대충 이 사건을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역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지금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김만배 씨 처음 조사했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대지랄지 이런 걸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했는데
조사하고 바로 나가자마자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는가?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이건 수사 역량과 능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수사 의지와 역량이라고 했는데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어요.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가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 결과는 발표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검찰이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있어서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부정적입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